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1000 가즈아 실적 발표 뒤 매수 추천 잇따라. 테슬라가 20일장 마감 뒤 공개한 3분기 실적이 매출과 순이익 양 측면에서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한 데 따른 후광이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탈출 속도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내렸다. 탈출 속도란 로켓이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속도를 말한다. 테슬라 상승세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20일 정규 거래를 0.18% 오른 상태에서 마치고 장 마감 뒤 실적이 공개된 뒤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를 탔던 테슬라 주가는 이튿날인 21일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찬사 속에 급등세로 돌아섰다. CNBC의 유명 주식 해설가 짐 크레이머는 테슬라가 이제 $1000 주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밸런스, CNBC,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후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피에르 페라고 애널리스트는 매수를 추천하고 목표 주가를 $900에서 $1298로 높였다. 새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 테슬라 시가총액은 약 1조 3천억 달러 수준이 된다. 페라고는 21일 분석 노트에서 테슬라가 탈출 속도에 도달했다면서 테슬라의 이익 마진율이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약 2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슬라의 기반이 강화됐다면서 장기 전망이 더 밝아졌다고 극찬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도 후한 점수를 줬다. 테슬라가 전 세계 대량 생산 자동차 업체 가운데 가장 수익성 높은 업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업체들처럼 자동차를 수백만 대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유보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테슬라는 올해 약 90만 대를 소비자들에게 인도할 전망이다. 조나스는 테슬라 실적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높은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마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조나스 역시 테슬라를 매수 추천했다. 목표 주가는 $900였다.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 이매뉴얼 로스너도 고객들에게 보낸 분석 노트에서 테슬라의 3분기 영업마진율이 높은 공급망 비용에도 불구하고 14.6%로 장기 목표치마저 넘어섰다면서 비용 절감 속에 테슬라의 마진은 계속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골드만삭스도 매수 추천을 유지했다. 대표적인 테슬라 낙관론자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2배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브스는 테슬라에 대한 실적 상회 추천을 유지한다면서 목표 주가는 $1000에서 $1100로 올렸다. 그는 아울러 테슬라 장기 목표 주가를 $1300에서 $1500로 상향 조정했다. $890 수준인 현재 주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CNBC의 크레이머는 테슬라가 공급망 관점에서 유일한 최고 스타라면서 조만간 $1000 주가를 뚫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테슬라 기대감은 자동차 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으로 승화됐다. 포드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 니오, 시펑 리오토 등 중국 전기차 업체 피스커, 루시드를 비롯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또한 배터리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 주가도 모두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남아있다. 번스타인은 여전히 테슬라가 고평가돼 있다면서 테슬라의 높은 마진, 가격 인상 여력 등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스타인은 실적 하회를 추천했다. 또 웰스파고, RBC 등도 테슬라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했지만 중립 추천은 유지했다. 웰스파고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660에서 $860, RBC는 $755에서 $800로 높였다. 그러나 주식 추천 등급을 웰스파고와 RBC 모두 중립과 같은 보유를 유지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28.20 급등한 $894.00로 마감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카 위에 중국 CATL, BYD와 협상했으나 좌초 상태.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해 CATL 등 중국 배터리 전기차 업체들과 협상을 벌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지으라는 요구를 이들이 거부해 협상이 좌초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대신 일본 파나소닉과 배터리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는 협상 사정에 밝은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당초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인 CATL, 전기차 업체 BYD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근 2달 사이 이들 업체가 애플 측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애플 측은 여전히 CATL 또는 BYD 측과 협상 재개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ATL의 경우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미국 내 공장을 세우는 데 주저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또 애플은 애플카만을 위한 독자적인 제품 개발팀을 구성하라고 양사에 요구했으나 CATL과 BYD는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중 BYD는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의 리튬인 산철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으나 애플카만을 위한 새 공장을 미국 내에 지으라는 애플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두 명의 소식통은 밝혔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애플은 파나소닉 등 일본 배터리 업체와 협상을 위해 이달 협상단을 일본에 파견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루시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루시드, 고급 세단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 주행 테스트 포착. 미국 루시드 모터스의 최상급 세단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 프로토타입이 미국 고속도로에서 주행 테스트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고속도로를 달리는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 영상이 유튜브에 지난 16일 공개됐다. 개시 5일 만에 조회수 5,000회를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영상은 테슬라 모델 Y 운전자가 촬영했다. 약 1분 10초짜리로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의 후면과 측면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은 가격이 16만 9천 달러에 달하는 고급 모델이다. 레인지 버전은 지난달 16일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520마일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다. 1위인 테슬라 모델 S 롱레인지보다 115마일 길다. 퍼포먼스 버전은 EPA로부터 450마일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은 지난 3월 사전 예약에서 완판되며 흥행을 입증했다. 루시드 모터스는 총 생산량 계획을 520대로 늘렸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객에게 인도할 계획이다. 루시드 모터스는 드림 에디션 외에 루시드 에어, 에어 그랜드 투어링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달 애리조나 공장에서 루시드 에어 생산을 시작했다. 올해 7,000대를 생산하고 향후 연간 34,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판매망도 확보했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에 루시드 스튜디오를 열고 실리콘밸리와 베벌리 힐스 등에도 추가 전시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루시드 모터스는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전기차 회사로 테슬라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테슬라 모델 S 개발 당시 수석 엔지니어였던 피터 롤린슨이 최고 경영자로 합류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지난 7월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전용 도로 개장. 포니지싱 바이두 첫 주행. 중국이 베이징에 자율주행차 주행 테스트 전용 도로를 마련했다. 현대자동차 그룹 협력사 포니지싱과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두가 첫 스타트를 끊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자율주행차 주행 테스트 전용 도로를 개방했다. 베이징 동남쪽 이정에 있는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를 지나는 약 100km 구간으로 조성됐다. 포니지싱과 바이두가 중국 정부로부터 1차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 양사 각각 10대와 5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달렸다. 일반 운전자들도 사용하는 도로인 만큼 차체에 무인 차량을 알리는 표식을 붙이고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을 피해 진행했다. 다만 당국의 요청에 따라 테스트 차량에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가 탑승했다. 중국은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 탑승 인원 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테스트를 통해 운전자의 좌석 위치를 운전석, 부수석, 뒷좌석 순으로 배치하고 최종적으로 운전자 없이 운행하도록 허가할 계획이다. 단일 차량 기준 1000km 이상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면 좌석 위치 변경을, 2000km를 초과하면 차량을 비워둔 채 원격으로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내달 상장 앞둔 리비안 공급망 ESG 리스크 경고 등. 미국 행동주의 투자자 그룹 SOC 인베스트먼트가 리비안을 저격했다.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있어 인권 침해와 환경 문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SOC의 레이더가 리비안을 향하며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는 리비안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SOC는 지난 20일 리비안 이사회 멤버인 로지 마카리오에 보낸 서한에서 상장 신청 서류인 S-1을 마무리하기 전에 리비안과 공급망에 대한 엄격한 인권 평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잠재적인 인권 침해와 환경 훼손을 해결하지 못하면 리비안은 중대한 규제 소송 평판 하락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C는 구체적으로 유엔과 OECD 지침에 기반한 인권 위험 환경 영향 및 식별 평가 예방 완화 정책 채택 심해 채굴 중단 지지 공급망에서 심해 채굴 광물 배제 심해 채굴 자금 지원서 제외 인권 실사 감독할 독립적인 이사회위원회 지정 이해관계자 또는 임명 대리인이 실사 프로세스에 참여 등을 지시했다. SOC의 전신은 미국 노동조합 연금 펀드들로 구성된 CTW다. 운용 자산은 약 2,500억 달러로 이사회 다양성, 지분 구조, 임원 연봉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2018년에는 테슬라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배터리 공급망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건 리비안이 처음이다. 향후 완성차 배터리 업체들로 확대할 것이라 예고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배터리 공급망 논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 정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내고 적극적인 조치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애플과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2019년 말 국제권리변호사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파장이 커지자 테슬라와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은 깨끗한 코발트 구매를 추진했다. 공급망에 엄격한 잣대를 두는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리비안도 SOC의 비난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비안은 윤리적 조달을 위해 공급사, 공급망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PO 신청 서류에 명시한 것처럼 당사는 철저한 보고 공개를 포함해 책임있는 환경사회 거버넌스 행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설립된 리비안은 전기 픽업 트럭 R1T와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R1S를 개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다. 아마존으로부터 10만 대 규모의 전기밴 주문도 획득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